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유익하게 해볼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한번 즉흥적으로 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오늘 준비된 제품은요, 오늘 테스트한 제품은 누프라임 AMG 프리파워 앰프를 다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시모디오의 플래그십 인디 앰프죠. 700i, 에볼루션 700i V2, 그것도 구형 700i가 아니라 신형 V2 버전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도 똑같고 스펙도 똑같은데 거의 똑같은데 구형하고 신형하고 뭐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물론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모디오는 V1 그러니까 구형하고 V2하고 그런대로 꽤 의미가 있는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피커는 오늘은 PMC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프라임 제품하고 시모디오 제품을 함께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거기에 잘 어울리는 스피커가 또 대표적으로 PMC예요. PMC. 이거는 이제 상호 관계상 PMC는 얘네들하고 잘 어울리고 얘네들은 또 PMC의 장점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앰프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앰프의 역할이라는 것은 스피커의 기본기와 스피커의 잠재력을 얼마만큼 잘 살려줄 수 있느냐. 그게 앰프에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시모디오와 누프라임이 그 PMC의 장점을 쉽게 나오지 않는 장점과 특기를 잘 이끌어내주는 그 잠재력을 잘 끄집어내주는 그래가지고 발휘를 시켜주는 그런 대표적인 앰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요즘 중고 제품도 많이 이제 교환을 해가면서 사용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미래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유시간 이야기를 막 하면은 안 되는 사람이기는 한데 유시간 척을 하면 안 되는데 구형을 써봐야 신형이 어떻게 바뀐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구형을 써봐야 V2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구형을 써봐야 신형 스피커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거쳐오는 방향, 변환점, 추구하는 방향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뒤에 보시면 PMC도 심지어는 PMC FB1 굉장히 좀 오래된 제품이죠. PMC가 홈 오디오에 진출을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톨보이 스피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FB1이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PMC에는 TB2하고 FB1하고 TB1 그 다음에 TB1이 없어지고 TB2 북쉘프 스피커 하나, 톨보이 스피커는 FB1 하나 그렇게만 있었던 회사예요. 이제 원래가 이제 홈 오디오 쪽이 전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홈 오디오 쪽도 재미가 있으니까 이제 라인업이 최근에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FB1까지도 들여다놓고 요즘 PMC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비교를 해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요 안쪽에 보시면은 시모디오도 700i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형도 시모디오 구형도 놔두고 또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 누프라임 AMG 프리파워 앰프에 대해서 다소 이제 좀 센 문구로 강도가 세게 평가를 했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마셨으면 하는 부분이 강한 문구를 써서 강한 말투를 써서 표현을 했다고 해서 꼭 이 제품을 무조건 최고의 상품이라고 추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제품의 특정한 특성이 유독 특출나다. 그러니까 그런 얘가 가지고 있는 개인기 자체가 워낙에 특출나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개인기가 유독 어마어마하게 특출나다 해서 그게 모든 매칭, 모든 장르, 모든 소비자한테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 특성이 모든 소비자에게, 모든 사용자에게 다 느낌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개성이 특출난 것만은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특출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음악이 재생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때 분명히 제가 그 후속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영상은 이 제품이 슬림하고 작고 가격도 비교적 그렇게 하이엔드 제품에 비하면 비싸지 않은데도
얘가 얼마만큼 강력한 음을 낼 수 있느냐, 그것만을 먼저 보여드리겠다. 왜 그러면은 이 제품이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다 보여드리려면 이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린다는 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짧은 영상으로 음악 몇 개 유튜브로 랜선을 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음악을 한 서너 곡 들려드려 가지고 이 제품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에 그 해당 제품의 잠재력, 가능성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서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다른 제품하고도 훨씬 더 고가의 다른 제품들하고도 비교를 해보는 거죠. 물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비교를 한다고 해서 더 좋아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음질을 이해하는 그 원리, 접근법, 그리고 다양성, 차이점, 그리고 매칭을 그 차이점에 따라서 매칭을 어떻게 하느냐, 음색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 장점과 단점별로 매칭을 어떻게 했을 때 단점이 장점이 되고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시키고 같이 공감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해보는 겁니다. 얘하고 비교를 했는데 얘가 무조건 더 좋더라, 얘하고 비교를 했는데 얘가 더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단순하게 그런 목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누프라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음악 재생 영상을 보시면은 분명히 약간 자극적이었던 거 맞아요. 그 음질을 설명할 때도 약간 자극적으로 음악을 재생을 했다. 최대한 이 앰프가 낼 수 있는 강력한 소리의 이탈력, 강력한 타격감. 그러니까 소리의 이탈력과 스피드와 스펙터클과 저음의 단단함과 타격감이 얼마만큼 이 슬림한 앰프에서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가. 그 최대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 영상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오늘은 반대로 최대한 스펙터클하고 최대한 강한 음이 아니라 이 앰프가 낼 수 있는 지난번에 저희가 들려드렸던 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음이 가능하게끔 케이블이나 스피커 매칭을 바꿔서 재생을 해본 겁니다. 오히려 전에 재생했을 때에 비해서 스피커는 가격이 한참 더 떨어졌죠, 지금 스피커는. 그리고 케이블은 성향만 바꾼 거예요. 가격대는 비슷한 거고요. 케이블은 물론 아주 막선은 아니지만은 현재 XLR 인터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텔루rum Q의 울트라 블랙 케이블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히 비싼 케이블 아니에요. 예. 그렇게 연결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저희가 음악 재생한 영상을 한번 보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굳이 왜 PMC 스피커를 매칭을 했느냐? 제일 중립적인 스피커이기 때문에 이 앰프의 성향을 가장 중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PMC를 매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라면은 PMC 스피커가 사실은 매우 좋은 스피커인 건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PMC 2526 같은 스피커도 동급에서 가장 훌륭한 스피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굉장히 음악 듣기에 좋고 그리고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스피커인 거는 맞아요. 근데 다만 여기에다가 저렴한 앰프를 물려서 사용하신 분 중에 음질을 만족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렴한 앰프를 매칭해서 사용하신 분들 중에 이 스피커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음질을 들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스피커에서 가장 훌륭한 음질이 나오기 위해서는 앰프 가격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매칭을 하면은 가격이 얼마 안 되죠, 사실. 오늘 이제 스테레오로도 재생을 했는데 사실상 현재 공식적인 그냥 일반적인 판매 가격을 고려하면 스테레오 버전 같은 경우는 200만 원대죠. 그리고 모노블록으로 했을 때는 갓 4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했을 때는 저렴한 매칭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싼 매칭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심오디오 이 700i하고 매칭을 하면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700i가 정가가 뭐 한 1550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무조건 이제 그 스피커 가격보다 비싸져 버리는 매칭이 되는 거죠. 근데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그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이제 PMC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PMC 2526이나 구형 그전에 좀 저렴하게 많이 풀렸던 그냥 20 시리즈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좀 저렴하게 풀렸기 때문에 어떻게 많이 만족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음질 좋은 것 같으세요? 앰프를 잘 쓰시고 그리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쓰셨을 때 그래야 만족을 하실 거예요. 제가 누구보다도 PMC 스피커라든지 이런 심오디오 제품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마도 PMC 이런 스피커에다가 뭐 올인원 제품을 물려서 쓰신다거나 뭐 올인원 제품 중에 암만 유명한 제품이라도 다 소용없어요. 제대로 된 성능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뭐 한 200~300만 원대 앰프를 물려서 사용한다거나 제대로 된 성능 안 나옵니다. 뭔가 깊이 있는 음악성 그런 거 안 나옵니다. 특히 좀 오히려 PMC 스피커가 굉장히 중립적인 거는 맞죠. 대단히 중립적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중립적인 앰프를 물리면은 정말 중립적인 음이 나오나요? 의외로 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에다가 그렇고 그런 중립적인 성향의 앰프를 물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고 그런 심심한 소리가 나와요. 맞죠? 경험해 보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사실 PMC 스피커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붐업을 한 것은 맞습니다. 붐업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그 할인 판매점 있죠? 거기서 붐업이 아주 잘 된 상태에서 저렴하게 많이 판매를 했어요. 많이 판매를.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있죠. 물론 이제 무조건 비싸게 사용해라. 무조건 돈을 많이 들여서 비싼 매칭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저렴하게 구매를 하신 분들이 또 저렴하게 매칭을 하세요. 근데 이 스피커들은 저렴하게 매칭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 스피커는 아니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거의 이 PMC 스피커가 우리나라에서 붐업이 된 이유는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 프로 시장에서 특히 그냥 작은 가정용 스피커 만드는 회사들끼리 경쟁을 하는 스피커 회사가 아니라 프로들이 인정하는 전 세계 프로 오디오 시장에서 최고로 인정하는 스피커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프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끔 만든 스피커가 과연 가정용 올인원 제품이나 가정용 한 200만 원짜리 스피커 매칭을 해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거는 스피커 잘못이 아니에요. 스피커 잘못이. 스피커의 제대로 된 성능, 스피커의 궁극적인 성능은 굉장히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는.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도 여러 번 했고요. 제 곁에서 PMC 스피커가 거의 단 한 번도 곁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스피커에다가 100만 원 미만 올인원 제품도 물려보고 이 스피커에다가 한 7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앰프까지도 다 물려보고 처음에까지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심오디오 700i 정도, 물론 이제 비싼 앰프인데 이 정도만 물려가지고 들어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음악 듣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스피커가 우퍼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스피커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까지는 아니거든요. 대단히 큰 사이즈까지는 아니에요. 얼추 저희 처음실이 뻥 뚫린 20평이거든요. 뻥 뚫린. 심지어는 딱 20평인데 저 끝에는 또 뻥 뚫려 있죠. 아파트 거실 한쪽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얘가 커버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이에요. 얘 사이즈를 감안하면. 그리고 우퍼 유닛이 8인치가 안 되잖아요. 얘가 180mm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6.8인치 아니면 7.1인치 그 정도 선이에요. 그러니까 갓 7인치가 넘는 7인치 내외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다지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넓은 공간에서 이 스피커 하나로만 음악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완성도 있는 음질이 나와요. 뭐라고 흠잡을 게 없는 음질이 나옵니다. 이 정도 앰프를 물려서 들었을 때.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좋은 스피커에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이 앰프 매칭을 너무 약하게 해서 좋은 스피커를 구매하시고도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오고 있었다. 그러면은 과연 무조건 이렇게 비싼 1,000만 원이 넘는 강력한 앰프를 물려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 앰프로는 부족해요. 뭐 좀 아는 척을 하면서 그 정도 앰프로는 부족하고요. 하이엔드급 시모디오 700i 에볼루션 V2 정도는 물려주시면은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은 그 정도 가지고도 부족하고요. 제일 확실한 건요. 제가 가장 확실한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돈을 더 쓰세요. 돈을 더 쓰셔가지고 분리형 프리파워 정도 되면은 분명히 확실한 음질이 나올 겁니다. 심지어는 그 정도도 부족하고요. 제가 정말 확실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노블럭 프리파워 하이엔드급 모노블럭 프리파워를 물리면은요 가장 확실합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 아니고 100% 확실합니다. 진짜로 100% 확실할 거예요. 그쵸? 진짜로 100% 확실하죠. 지금 이 스피커에다가 5천만 원짜리 모노블럭 프리파워 앰프를 물리면은 진짜로 좋은 음질이 나올 거라는 것은 정말로 확실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돈만 있으면 비싼 제품, 어마어마하게 비싼 제품을 사용하면 좀 더 나을 거라는 이야기는 하나만한 이야기예요. 하나만한 이야기.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니아들은 어느 쪽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느냐. 비용을 줄이면서도 비슷한 성능,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를 항상 찾아야 합니다. 항상. 근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찾았을 때 비슷한 느낌이 나오는 앰프가 바로 누프라임 앰프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얘가 더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얘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이야기느냐. 비슷한 항상 우리가 고가의 굉장히 품질이 좋은 스피커를 사용하다 보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요즘 유독 올인원 제품 매칭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스피커는 과거에부터 오디오 관련 커뮤니티에서 대부분 스피커에 몰빵을 해라. 앰프는 싸게 써도 된다. 스피커를 무조건 좋은 걸로 일단 몰빵을 해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조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스피커에 몰빵을 하다 보니까 앰프 가격이 너무 싸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앰프를 한 번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해볼 수는 있겠죠.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근데 상당히 많은 수의 오디오 입문자분들이 처음에 스피커에 몰빵을 해서 유명하고 좋다라는 스피커를 구매하신 다음에 얼마 못 가서 한참 사용을 하시다가 실망을 하시게 되죠. 야, 저 스피커 좋다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내가 사용해 봤을 때는 별로인 것 같아. 사용을 해보면서 썩 내가 음악적으로 뭔가 감동을 받았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 저 스피커 뭐 명성에 비해서는 별로인가 봐. 소문에 비해서는 별로인가 봐. 한번 스피커 바꿔봐야 되겠어. 결국은 그 입문자가 오디오를 매칭을 하는 능력, 방법, 원리, 좋은 음질을 만드는 원리, 그런 거를 깨닫기 전에, 그런 것이 숙달이 되기 전에 별로 좋지 않은 매칭으로만 사용을 해보다가 제품을 바꾸게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피커를 어떻게 구동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스피커에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게끔 하느냐 못하느냐, 그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예컨대 이 스피커는 3웨이 방식이잖아요. 고음부, 중음부, 저음부. 그러면은 이 고음부와 중음부와 저음부를 이 스피커가 낼 수 있는 거의 한계치까지, 이 스피커가 낼 수 있는 최고의 광대역 특성과 다이나믹 레인지를 내가 구현을 시켰느냐 못 시켰느냐, 그거를 한번 끝까지 한계치를 구현을 시켜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요, 그 후로의 오디오 라이프 자체가 많이 달라져요. 그걸 제대로 한번 해보신 분과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는 마치 등산을 하겠다라는, 내가 취미가 등산이야. 근데 꼭대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중턱까지만 가보고, 중턱에 가가지고 중턱에 넓은 뭐 들판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에서 저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막걸리 마시고, 아유 이쯤 했으면 오늘 참 행복했어 하면서 그냥 다시 내려오고, 또 그 다음 등산도 중턱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아유 오늘 좋았다 하고 내려오고. 항상 그렇게 중턱까지만 가신 분과 지리산 같은 경우에도
가장 높은 봉우리까지 올라가 보신 분은 등산과 산을 말하는 수준과 깊이가 다른 거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웬만하면은 스피커를 그 좋다라는 스피커들, PMC도 굉장히 좋은 스피커가 맞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스피커들을 제대로 구동을 하느냐 못하느냐, 제대로 이 스피커가 원하는, 이 스피커를 제작하신 분이 제작을 하면서 이 스피커는 어떤 음을 낼 수 있는 스피커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근데 그 목표 지향점의 끝이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80에서 90은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80에서 90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음악을 들어봐야 내가 그 스피커 제대로 한번 써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스피커에다가 사실은 200만 원대에서 꽤 그래도 훌륭하다라는 앰프, 예컨대 빈센트 오디오라고 하자고요. 빈센트 오디오를 매칭해서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제법 무난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법 무난한 매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난한 매칭이지 훌륭한 매칭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빈센트 오디오가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 이 스피커는 정가가 1150이에요. 1150. 1150만 원짜리를 만들 때는요, 만드는 단계에서 테스트를 하고 기본 테스트를 할 때부터 그래도 1150만 원짜리 앰프는 매칭을 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가 1150만 원짜리 앰프를 물려가지고 재생을 했을 때 완벽하고 훌륭하고 제작자 입장에서 충분한 만큼의 내가 원하는, 내가 당신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궁극의 사운드가 나오게끔, 어느 정도는 나오게끔 그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115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6, 700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6, 700은. 그러니까 현재 상용 이 사람들도 스피커를 만들 때 기본 테스트를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테스트를 하려면 앰프를 매칭을 해가지고 음악을 들어가면서 제작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앰프를 뭘 매칭을 하겠어요. 예컨대 이 사람들도 브라이스턴이나 심오디오나 이런 거 매칭해서 들어요. 스펙트럴 오디오라든지 뭐 그런 제품들, 미국의 하이엔드 오디오 제품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200만 원짜리 매칭해가지고 이 스피커 정말 좋은 음질이 나올 수 있어. 내가 제작하는 스피커는 정말 궁극의 음질이 나올 수 있어. 하이엔드급,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궁극의 음질이 가정에서도 나올 수 있어. 200만 원짜리 앰프 물려가지고 그런 음이 나올 거라고 제작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무조건 1150만 원짜리 앰프 물려서 쓰시라,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돈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이런 스피커에서 그래도 좀 좋은 음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찾아내는 게 이런 제품인 거예요. 이런 제품들, 누프라임 같은 제품들인 거예요. 이 제품이 이런 PMC 스피커하고 어울리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음부, 중음부, 저음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성향, 중립적이면서 부드러운 성향의 앰프를 매칭을 해서 음질을 만들어내면 고음도 얌전하고 중음도 얌전하고 저음도 얌전한 거예요. 무난하게 그냥 야 학교에서 야 저 운동회 하는데 달리기 할 친구, 야 운동회 하는데 씨름할 친구,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다 그 수줍어하는 학생들인 거예요. 수줍어하는 내성쟁이들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디오라는 것은 부드러운 음악을 듣더라도, 얌전하고 차분하고 부드러운 음악을 듣더라도 앰프 자체는 힘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지극히 부드러운 음을 내려고 하더라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좋아야 스피커가 부드러운 음도 낼 수 있는 거고요. 에너지가 좋아야 스피커가 깊이 있고 스펙터클한 음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누프라임 가격대의 다른 AB 클래스 앰프들은 지금 이 정도의 스피커를 매칭해서 궁극적인 음질을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에너지가 부족하고 얌전하고 힘이 없어요. 심심해. 소리가 나오긴 나오죠. 어떤 분들은 볼륨 올리니까 시끄러워가지고 볼륨을 올리겠더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볼륨이 적정해도 얼마만큼 고음은 고음대로 초고음이 나오고 탁 튄 고음이 나오고, 저음은 저음대로
임팩트하고 깊이 있고 다이나믹한 저음이 나오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볼륨이 적정한 볼륨에서도.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평론가 분께서 테슬라 모델 3를 리뷰를 하셨어요. 근데 제로백이라고 있죠. 제로백. 가속 페달을 최고로 밟았을 때 그 차가 100km에 도달하는 시간.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세단 같은 경우가 7초대에서 8초대 나옵니다. 7초대에서 8초대. 일반적으로 1초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체감이 된다고 해요. 그 속도감이. 근데 모델 3가 3초대가 나와요. 3초대.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3초대가 나오면 뭐하냐? 3초대가 나오면 뭐하냐? 서울에서 그렇게 못 타고 다니는데. 맞습니다. 3초대가 나와봤자 서울에서는 그렇게 타고 다닐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무엇이냐? 3초대로 항상 타고 다니라고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술의 발현이죠. 기술의 발현. 우리가 이만큼의 자동차를 제로백을 가속 성능을 너네들하고는 옛날에 내연기관의 자동차하고는 상대도 안 될 만큼의 가속 성능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 핵심 기술을 자동차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자동차에서 가장 어떻게 보자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물론 안전도 중요하고 승차감도 중요하고 정숙성도 중요하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제일 중요한 거는 가속 능력이죠. 빨리 가고 잘 서고, 그게 자동차한테는 제일 중요하죠. 그거를 완전히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다른,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독일 3사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좋은 수준을, 이거는 1초 차이도 아니고, 우리가 그 포뮬러 F1 자동차 경주를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는 0.2초 차이만 나도 상당한 차이인 거예요. 왜? 0.2초 차이만 나도 우승이 판가름이 나니까. 그러면은 이 자동차 경주에서는 1초 차이가 상당한 차이겠죠. 1초 차이는 자동차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 간에도 1초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100m 달리기를 생각해 보세요. 100m 달리기 하는데 100m 달리기 1등하고 5등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금메달하고 동메달이 있어요. 1초 차이 나나요? 1초 차이 안 나잖아요. 0.5초 차이도 안 나요. 그 정도예요. 근데 어떤 차들은 7초고, 비슷한 가격대에 어떤 차는 7초고, 모델 3는 3초대인 거예요. 3초대인 거예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우리가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죠. 웬만하면 미쳤다는 표현을 안 쓰는데, 그럴 때는 와, 미쳤구만 하고 미쳤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거예요. 사실 모델 3라는 자동차는 물론 작은 자동차고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좀 작은 자동차고 소음도 크다라고 해요. 근데 가격도 생각보다 그다지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성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죠. 이 앰프도 비슷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는 모든 앰프들이 다 A클래스 아니면 B클래스 증폭 방식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일종의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에요. 자동차로 치면은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아무리 AB 클래스 앰프를 제작을 하더라도 가격이 우리가 원하는 고성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그리고 소위 하이엔드 앰프 제작사에서는 이 정도의 성능에 이 정도면은 정말 들을만하구나. 너무 좋다. 그리고 이 정도 앰프를 내가 원하는 고성능 스피커에 매칭을 했더니 스피커가 진짜 완전히 확 바뀌어. 스피커가 이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 것 같아. 제대로 된 음질이 나오는 것 같아. 감동적이야. 그 정도 성능이 나오는 하이엔드급 앰프는 다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비싸다 해서 이런 신생 브랜드들이 기존의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일종의 벽을 허무는 거죠.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이 정도 성능이 나오려면 우리가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받자, 1,500만 원 정도는 받자, 이렇게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프라임 같은 회사들이 클래스 D 방식의 앰프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제작 비용이 아무래도 조금 덜 들어가니까 가격을 낮춰서 AB 클래스 앰프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성능을 이 D 클래스 앰프로 얼추 비슷하게 구현을 시켜버리고 있는 거죠. 마치
개발 비용은 테슬라가 개발 비용은 많이 들었겠지만은 차값이 비슷하면서도 그 가속 성능이 말도 안 되게 압도적으로 더 우수해 버릴 수 있는 것처럼 AB 클래스 앰프보다 이 D 클래스 앰프가 가격은 더 낮으면서도 성능은 비슷하게 나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자동차에서 가속 성능이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에서도 가속 성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스피드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그리고 광대역 특성.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초고음과 초저음을 같이 완벽하게 에너제틱하면서도 스펙터클하게 재생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누프라임 E 앰프도 미친 겁니다. 미친 겁니다. 근데 당연히 그 광대역 특성과 스펙터클한 다이내믹 특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극적일 수도 있는 거죠. 자극적일 수도. 근데 자극적인 상태 그대로 우리가 들으라고 합니까? 자, 이 앰프는 엄청나게 강력한 앰프예요. 그러니까 강력함 그대로 강력하게 얻어맞아봐. 자극적인 상태 그대로 음악 감상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물론 이제 전에 저희가 영상을 올렸을 때는 다소 자극적인 음이 나왔던 건 맞아요. 엄청나게 다이나믹하니까. 그때 사용했던 스피커가 디아블로 유토피아 에보하고 스칼라 유토피아 에보였었는데 스칼라 유토피아 에보에 물려가지고 그 정도 소리를 낼 수 있는 400만 원짜리 앰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를 보여드렸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스칼라 유토피아에서 그 정도로 괴팍한 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스칼라 유토피아의 특성이 아니라 이 작은 앰프가 스칼라 유토피아를 그렇게 가지고 놀았다라는 의미예요. 그 정도로 에너제틱한 소리를 시원스럽게 쫙쫙 뽑아내게끔 이 앰프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앰프 자체는 그 광대역 특성 그리고 강력한 파워, 소리의 이탈력, 그러니까 소리의 이탈력이 좋아야 광대역 특성도 나오는 거예요. 이 이탈력이라는 그럼 이런 표현을 쓰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뭐 무슨 사람들 알아먹지도 못하는 뜬구렁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사진 사이트에 가면은요 화질을 표현하는 용어도 되게 이해하기 힘든 표현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선예도가 좋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다 통용이 되는 용어예요. 이탈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탈을 한다는 뜻이에요. 소리가 이탈을 한다. 그러니까 톡 튀어나간다는 뜻이죠. 소리가 순간적으로 펼쳐진다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소리가 안에서 바깥으로 튀어나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스피커 안에서 소리가 머물지 않고 스피커 바깥으로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는 느낌. 그걸 보고 이탈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장된 이야기가 없는 말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앰프를 사용을 했을 때 그런 강력한 이탈감, 소리가 일단은 펼쳐나가줘야 광대역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고음에서도 더 높은 고역이 펼쳐나가주고 저음도 더 낮은 대역까지 탁 떨어져 가지고 펼쳐지고 그래야 광대역이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앰프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어봤을 때 강력한 저음도 구현이 되고 그 짜릿한 고음도 구현이 되죠. 그러면은 그게 저희가 거칠고 강력하고 부담스럽고 약간 경직되고 그 상태 그대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강력한 스피커를 매칭을 했는데 그 정도로 짜릿하고 강력한 음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앰프의 성능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앰프의 댐핑 팩터, 앰프의 순간적인 다이나믹, 댐핑 팩터, 소리의 이탈력, 다이나믹이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그 증거입니다. 증거. 앰프가 스물스물하고 앰프가 싱글 진공한 앰프처럼 소박하고 그리고 부들부들하고 얌전하고 그리고 출력이 높지 않고 강력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이런 스피커에서 명징하고 땡글땡글하고 강력하고 짜릿한 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어려서부터 바른 생활로만 살아온 사람은 일탈도 못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쉽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얘는 지가 맘만 먹으면 일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일탈만 하느냐?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해주는 사람이 직접 사용자의 매칭 능력인 거죠. 매칭 능력인 거죠. 항상 일탈을 하는 소리로 들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케이블은 당연히 거친 케이블을 물리면 자살행위죠. 자살행위. 테슬라 모델 3가 가속 페달을 꽉 밟으면 3.7초 만에 100km가 나오는데 자갈밭에서 3.7초 만에 100km로 달려보겠다? 자살행위죠. 자살행위. 테슬라 모델 3가 3.7초 만에 100km가 나오는데 항상 3.7초로 100km로 달리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눈부신 가속 성능과 눈부신 이탈력과 다이나믹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적절히 활용하라 이거예요. 다른 앰프들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광대역 특성이나 소리의 펼쳐짐 특성이나 순간적인 다이내믹 특성이 한 이 정도라고 해요. 이 정도라고. 이게 지극히 중립이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항상 중립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항상 쌀밥만 어떻게 먹고 삽니까? 쌀밥이.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쌀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쌀밥이. 그 당시에는 중요했으니까. 근데 요즘 세상에 쌀밥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쌀밥을 안 먹고도 얼마든지 좋은 영양소를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얌전한 앰프가 지극히 중립적이고 얌전하다라는 앰프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이.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중립인 거예요. 중립. 근데 얘는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중립을 못 내느냐? 이런 특성을 스피커나 케이블로 이렇게 모아주면 되는 거예요. 모아주면.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음이 전달이 되나요? 예, 음이 전달이 완벽하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KTX가 47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커브길이 있어요. 470km 낼 수 있다고 해서 그 커브길을 항상 470km로 가야 되나요? 아니죠. 그 커브길을 470km로 그대로 가버리면은 이탈이 되겠죠. 저 차선 이탈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겠죠. 거기서는 속도를 좀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강력한 앰프, 강력한 성향의 오디오가 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런 약간이라도 강력한 느낌, 약간이라도 살짝 경직되고 거친 느낌이 있는 거를 난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은 소출력 진공한 앰프나 A클래스 앰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쓰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이 앰프가 최고로 좋다. 써라!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니아잖아요. 마니아. 마니아들은 항상 다양성을 가지고 뭔가 매칭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항상 떠올리면서 살아야 돼요. 떠올리면서. 우리가 다른 취미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등산을 한다거나 캠핑을 한다거나 캠핑을 한다고 했을 때 캠핑을 할 때 바다를 가서 캠핑을 할 수도 있고요. 산에 올라가서 캠핑을 할 수도 있고요. 들에 가서 캠핑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캠핑 장비가 항상 정해져 있나요? 아, 캠핑 장비는 텐트는 무조건 이게 최고야.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울 때는 텐트 가림막을 올리기도 하고 추울 때는 닫고 그 위에다가 다른 것을 더 씌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쓰는 거예요.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오라고 해서 항상 무조건 최고라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무조건 최고다. 얘는 무조건 최고다. 무조건 얘보다는 얘가 더 낫다. 무조건 얘가 얘보다 더 낫다.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우리가 매칭하고 내 취향과 내 환경과 내 매칭 기기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쓴다. 근데 뭔가 특출난 개성이 있는 제품일수록 뭔가 대체하기 힘든 상황, 해결이 안 되는 힘든 상황, 그거를 대부분의 중립적인 제품들은 해결을 못 해주는데 얘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가 맞는 건 아니에요. 항상 얘가 맞는 건 아닌데 모든 제품이 해결을 못 해주는 거를 얘가 해결해 주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격까지도 싸.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무조건 얘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런 우리가 경우의 수 그리고 독특한 개성과 그 해결이 안 되던 부분에서 대체제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우리가 매칭을 할 것인가. 얘가 모노로 했을 때는 400만 원이 조금 넘잖아요. 40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우퍼가 후들들하게 흔들리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바닥에 쫙 깔리면서 막 가슴을 이렇게 가슴을 진동시켜주는 그런 저음까지 깊이 있는 음까지 내주는 앰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음이 너무 과격해. 내가 듣기에는 좀 과격해. 그러면 스피커도 부드러운 쪽으로 바꾸고요. 케이블도 부드러운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구동이 쉬운 스피커들하고는 애초에 잘 안 맞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구동이 쉬운 스피커에는. 구동이 쉬운 스피커에는요. 강력하지 않은 앰프로도 구동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동이 쉬운 스피커에는요. 이렇게 강력한 앰프가 필요가 없어요. 구동이 쉬운 스피커에는 이거 쓰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쓰지 마세요. 제가 무조건 쓰라고 강요하는 사람 아닙니다. 구동이 쉬운 스피커는 촉감이 좋은 앰프 그리고 중고음의 섬세함 그리고 그 매끄러움 그리고 질감, 촉감 이런 게 좋은 앰프를 쓰시는 거고요. 구동이 어려운 고성능 스피커가 구동이 되면 정말 좋은 음을 낼 것 같은데 내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강력한 앰프를 사용을 못 하겠어. 그럴 때 이런 앰프를 쓴다니까요. 그럴 때 이런 앰프를 씁니다.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 예컨대 뭐 ATC라든지 PMC라든지 이런 스피커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이노디오하고도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B&W하고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쪽에 매칭 해보세요. 잘 맞아요. 잘 맞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무슨 소리 막 부시는 그런 땡글땡글한 성향의 케이블 그런 거 매칭하지 마시고요. 자사라형이라니까요. 자사라형이. 예. 바꿔서 이야기하자면은 누프라임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은 PMC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 되게 상성이 좋은 것 같아요. 상성이 좋은 것 같아요. PMC 스피커도 앰프가 약해도 소리는 잘 나와요. 저음도 잘 나오고. 근데 저음이 양감만 잘 나오죠. 양감만 잘 나오죠. 근데 그 저음이 통제가 안 된 벙벙거리는 저음이죠. 그럼 좀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쓰는 거고요. 고음이 약간 희마리가 없고 좀 답답하죠. 그럴 때가 많죠. 너무 부드럽고 심심하고. 그럴 때 좀 쨍하게 이탈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야 소리가 좀 정교한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교하고 이미징이 뚜렷하게 딱 박힐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심오디오는 왜 나왔느냐? 느낌이 얼추 비슷하지만은 역시 얘가 심오디오를 이기지는 못해요. 얘로 매칭을 했을 때는 얘가 어린애인데 뭔가 기백이 있어. 짜릿한 맛이 있어. 그리고 어린애 치고는 정말 그 뭔가 호쾌한 맛이 있구나. 얘가 아주 시원시원하구나. 그런 맛이 있어요. 근데 뭔가 경륜, 깊이감, 뭔가 스피커에 대한 아주 넓고 지긋한 지배 능력 그런 거는 심오디오에 있는 거죠. 심오디오에. 그러니까 심오디오 700i가 누프라임보다 더 좋다고 해서 얘로 물렸을 때에 비해서 심오디오로 바꿨더니 얘는 더 센 소리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음악 자체가 그렇게 센 음악이 아닌데 그 명징하고 짜릿하고 정교하고 다이나마하게 내줄 때는 내주지만은 또 전체적인 음색의 톤은 살짝 가라앉으면서도 좀 더 소리가 자연스럽고 차분한 맛이 있는 그런 느낌까지 다 감안했을 때 재즈 음악을 듣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보컬 음악을 들었을 때 좀 더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느낌 그런 느낌은 확실히 심오디오로 바꿔서 들어오면은 심오디오가 훨씬 더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차이가 가격만큼 차이는 아닌 거죠. 가격만큼의 차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누프라임이 가격이 저렴한데도 그런 그 얼추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줬다라는 얼추 비슷하다고 했지 똑같다고 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얼추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줬다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PMC를 매칭하는 방법 그리고 PMC에 매칭을 해서 심심하고 벙벙거리지 않은 음을 만들 수 있는 최저의 선택. 스테레오로도 매칭을 했죠. 스테레오도 매칭을 해도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많이 다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스테레오로만 사용해도 꽤 괜찮은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PMC에 매칭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이거는 흠잡을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훌륭한 사운드가 나올 수 있는 또 매칭, 그런 매칭을 두 가지로 매칭을 해가지고 오늘 테스트를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 원리, 그리고 뭐 이탈력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AB 클래스 앰프, 심심한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보다 D 클래스 앰프가 이런 스피커를 매칭했을 때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가, 발휘가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음질을 만드는 방법, 매칭법, 그리고 이제 그 좀 더 저렴한 가격에도 뭔가 좀 더 변화되는 음질을 만드는 법, 그리고 그런 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길어져 버려요. 긴 거는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